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던 그날, 나는 창가에 서서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오늘 밤 친구가 집에 들를 거야. 수아 누나라고, 옛날에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 차가 고장나서 하룻밤만 묵고 갈 테니 방 하나 비워놔.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미건조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별 생각 없었다. 22살의 나는 대학생으로 매일매일이 강의와 알바,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으로 가득 찬 일상이었다. 집은 여전히 아버지와 나 둘뿐. 어머니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문득 창밖으로 번개가 스치고 천둥 소리가 울렸다. 비가 더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창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이미 늦은 야근으로 집을 나선 지 오래였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예상치 못한 손님. 나는 맨발로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검은 우산이 뒤집혀 들려 있고 긴 코트가 물에 번들거렸다. 그녀의 얼굴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나이. 하지만 그 눈빛은 세상의 모든 비밀을 간직한 듯 깊고 입술은 부드럽게 물들어 있었다. 안녕, 지은 씨. 아빠한테 들었어. 수아라고 해. 갑자기 비가 와서. 미안해. 이렇게 늦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한강의 물결처럼. 나는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일까? 그 눈이 나를 꿰뚫는 듯했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겨우 대답하며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를 안으로 들이고 수건과 여벌 옷을 챙겨주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한국식 아파트. 좁지만 따뜻한 조명 아래 작은 거실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털며 웃었다. 고마워, 지은아. 내가 이렇게 예쁜 애였는지 몰랐네. 아빠가 자랑하던 게 다 사실이었어. 그 말에 내 뺨이 살짝 달아올랐다. 예쁘다니, 그런 말을 들은 지 오래였다. 대학에서 친구들은 나를 차가운 미인이라고 불렀지만 속으로는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특히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볼 때 가슴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이상한 감정들.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 누나는 아버지의 옛 동료로 지금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프리랜서였다. 서울은 변했지? 내가 내 나이 때 강남에 사무실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어. 지금은 인사동 쪽에서 일해. 한옥 카페랑 협업해서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지.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나도 디자인 전공이었지만 늘 아이디어가 막히는 나날이었다. 누나, 어떻게 그런 영감을 얻으세요? 저는 요즘 뭐든 안 풀려요.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살짝 만졌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인생은 비처럼 갑자기 쏟아지면 그 물에 젖어서 춤추는 거야. 지은아, 내 눈빛 봐. 이미 영감이 가득해. 밤이 깊어지자 나는 그녀를 내 방으로 안내했다.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소파에서 자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같이 자자. 옛날처럼. 아빠랑 캠핑 갔을 때 텐트에서 그렇게 잤잖아. 그녀의 장난기 어린 미소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이어갔다. 비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나 결혼했었어. 하지만 안 맞았지? 이제는 혼자서도 행복해. 자유로워.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했다. 나도 그랬다.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지만 늘 빈 껍데기 같았다. 진짜 감정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밤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지은아, 내 냄새 좋아. 비에 젖은 꽃 같아.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몸이 굳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얽히는 그 느낌,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누워 있었다. 번개가 스치고 그녀의 눈이 내 눈을 마주쳤다. 그 안에는 나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체온이 내 피부에 스며들었고 가슴속에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침이 밝아왔다. 수아 누나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한국식 아침이야.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는 함께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날 때 문 앞에서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은아. 다음에 또 보자. 내 스튜디오에 놀러와. 그 포옹은 길었다. 그녀의 가슴이 내 가슴에 닿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그녀를 잊을 수 없을 테다. 그 후로 내 일상이 변했다. 강의실에서 스케치북을 펼칠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인스타그램을 켜면 그녀의 계정을 찾아 헤맸다. 골뱅이 소어 디자인 긴사동의 한옥에서 찍은 사진들, 그녀의 손이 붓을 쥔 모습. 나는 좋아요를 누르며 가슴이 뛰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아빠, 수아 누나 요즘 뭐 해요? 아버지는 웃으며 바쁘대. 왜, 관심 있어?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빠져들고 있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스튜디오 언제 갈까요? 그녀의 답은 즉각 왔다. 이번 주말 어때? 김치찌개 사줄게.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웃음이 터졌다. 서울의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나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 기다림이 이렇게 달콤할 줄이야. 주말이 왔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거리, 단풍이 물든 궁궐의 지붕. 서울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로맨틱했다. 하지만 오늘 내 가슴은 평소와 달랐다. 수아 누나를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지? 그냥 누나잖아. 아버지의 친구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날아가고 있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그녀가 문을 열어주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오늘은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더 캐주얼했다. 스튜디오는 좁은 한옥 골목에 자리 잡고 문을 열자마자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업대가 보였다. 여기서 일해? 조용하고 영감이 솟아의 그녀는 차를 타주며 설명했다. 우리는 작업대를 사이에 두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손놀림이 아름다웠다. 붓을 쥐고 종이에 선을 그을 때 그 집중된 눈빛에 나는 홀렸다. 누나, 이 문양은 뭐예요? 나는 한지 위에 그려진 꽃무늬를 가리켰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편꽃이야. 한국 문화에서 순결과 재생의 상징이지. 더러운 물에서 피어나지만 항상 깨끗해.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그랬다. 외로운 물속에서 누군가의 손길로 피어나고 싶었다. 저도 그런 연꽃처럼 되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았다. 이미 그래, 지은아. 내가 와준 것만으로도 이 스튜디오는 밝아졌어. 그날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걸었다. 그녀가 손에 쥔 호떡을 나눠 먹으며 관광객들 사이를 헤쳐나갔다. 여기 명절 때 오면 더 재밌어. 떡국 먹고 가족들 모여서 그녀의 말에 나는 가족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누나 가족은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나 혼자야. 하지만 이제 내가 있잖아. 그 말에 내 가슴이 벅찼다.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다. 가을 단풍 아래 한복 입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광경. 그녀는 내 팔을 끼고 포즈 취해봐 하며 셀카를 찍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가 내 몸에 닿았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저녁,
그녀의 추천으로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다. 소주 한 잔, 그리고 삼겹살. 한국식 데이트야,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우리는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결혼 생활. 지옥이었어. 남편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가 여자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다 끝났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놀라서 누나애라고 중얼거렸다. 미안, 갑자기. 하지만 내 눈빛 봐, 너도. 비슷한가 봐.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몰라요. 하지만 누나 만난 후로 이상해요. 그 밤, 우리는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오늘은 여기서 자. 이 비가 올 것 같아.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매트 위에 누워 영화를 봤다.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북과 남의 사랑 이야기. 하지만 내 눈에는 그녀만 보였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 나는 돌아보았다. 지은아, 나 너 좋아해.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세상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보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몸을 탐험할 때 나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한국 사회의 틀 안에서 숨겨진 나의 일부가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은아, 우리 조심해야 해. 내 아빠한테는 아직 이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싹 텄다. 이 사랑이 사회의 시선에 버틸 수 있을까? 그래도 그 순간은 행복했다. 그녀와 함께한 주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대학으로 돌아온 나는 달라졌다. 친구들에게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라고 물었지만 나는 미소만 지었다. 수아 누나와의 메시지, 매일 오가는 보고 싶어라는 말,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밤에 전화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나에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 추석에 송편 빚어볼까? 가족 없이도 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송편을 만들었다. 그녀의 손이 반죽을 다룰 때 나는 그 손을 잡고 키스했다. 그 맛, 그 향기, 모든 게 그녀와 연결되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수아가 요즘 내 학교 근처에 자주 보인대. 무슨 일 있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가 봤을까? 소문이. 나는 아니에요. 그냥 니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밤 수아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우리 조심해요. 그녀는 안아주며 괜찮아. 사랑이니까. 하지만 나는 느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고 사람들은 코트를 여미며 거리를 누볐다. 나와 수아 누나는 그 속에서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녀의 스튜디오가 우리의 은신처였다. 여기서라면 안전해. 그녀는 작업 중에 내 등을 기대며 속삭였다. 우리는 디자인을 함께했다. 내가 스케치한 그림에 그녀가 색을 입히며 내 감성이 좋아라고 칭찬했다. 그 순간 나는 진짜 나 자신을 느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녀의 세계에서 내 사랑도 자연스러웠다. 한 번은 설날을 함께 보냈다. 아버지는 회사 행사로 바빴고 나는 그녀의 원룸으로 갔다. 떡국 끓여줄게. 새해 복 많이 받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냄비를 저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떡국을 먹었다. 누나, 가족 없이 외로우신가 봐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안 그래? 내가 내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새해 첫 키스를 나눴다. 창밖으로 터지는 불꽃놀이, 서울의 밤하늘이 우리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대학 친구 하나, 혜진이가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다. 지은아, 요즘 누구랑 사귀어? 그 누나, 나는 부정했지만 그녀는 소문났어. 레즈비언이라며.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LGBT 권리 운동을 보지만 현실은 달랐다. 가족의 기대, 이웃의 시선. 나는 수아 누나에게 털어놓았다. 누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알면 그녀는 나를 안으며 함께 이겨내자. 나도 겪어봤어. 이혼 후 친구들 잃었지? 하지만 후회 없어. 그녀의 과거를 더 들었다. 남편이 알았을 때 폭행까지 했어. 도망쳐서 지금의 내가 됐지. 그녀의 팔에 남은 흉터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누나, 제가 지켜줄게요. 우리는 더 깊은 유대를 쌓았다. 함께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우리 결혼할까? 라고 장난쳤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불가능하지만 그 꿈은 우리를 위로했다. 그러나 배신이 찾아왔다. 아버지의 생일 파티였다. 우리 집에 친척들이 모였다. 수아 누나도 초대받았다. 옛 친구니까 아버지가 말했다. 파티 중 나는 부엌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누나, 우리는 재빨리 키스하려 했지만 문득 문이 열렸다. 혜진이, 내 친구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이게 뭐야? 나는 당황이 아니 오해야 라고 했지만 그녀는 이미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미안, 하지만 이건 안 돼. 내 아빠한테 말할게. 그날 밤 집은 지옥이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수아가. 내가. 미쳤어. 그는 수아 누나를 쫓아냈다. 우리 집에 오지 마. 수아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오빠. 지은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울며 아빠, 제발. 하지만 아버지는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 라고 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딸의 그런 사랑은 치욕이었다. 나는 방으로 쫓겨났다. 수아 누나와의 연락은 끊겼다. 그녀의 메시지, 지은아, 미안. 내가 아프지 않게, 떨어질게. 나는 울며 다니야, 누나, 라고 답했지만 그녀는 읽지 않았다. 혜진이의 배신이 가슴을 찔렀다. 왜 그랬어?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도와준 거야, 도움. 그건 증오였다. 사회의 편견이 친구를 변하게 만들었다. 나는 혼자 고통스러웠다. 대학을 쉬고 집에 틀어박혔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이웃의 수군거림. 저 집 딸, 이상하다던데 겨울바람이 더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진짜였다. 수아 누나의 미소, 그녀의 손길.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눈 오는 날, 나는 그녀의 스튜디오로 갔다. 문이 잠겨 있었다. 누나와 나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들어와. 그녀는 지쳐 보였다. 누나, 왜 피했어? 우리는 안아 울었다. 내 미래를 생각해서. 하지만 못 참겠어.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그 키스는 절박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듯.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그는 나를 피했고 저녁 식사는 각자 방에서. 내가 변하면 용서할게.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디자인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영감은 없었다. 수아 누나와의 추억만 떠올랐다. 우리는 몰래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변했다. 새로운 프로젝트, 한복 브랜드와의 협업. 지은아, 내가 모델 해줄래? 그녀가 제안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분홍빛 한복이 그녀를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누나, 예뻐. 나는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그날 우리는 한옥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사랑도 아름다워.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이 커졌다. 그녀의 전 남편이 연락 왔다. 수아, 그 애 버려. 아니면 내 사업 망쳐. 위협이었다. 그녀는 떨며 무시해라고 했지만 나는 불안했다. 대학에서 LGBT 모임에 갔다. 처음이었다. 작은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전쟁이야. 이 한 선배가 말했다. 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이 반대해요. 그들은 시간이 해결해. 내 사랑을 믿어. 그 말에 위로가 되었다. 수아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우리 커밍아웃 할까? 그녀는 아직은 우이라고 했다. 그녀의 트라우마가 깊었다. 여름이 다가오며 갈등이 고조되었다. 아버지가 나를 불러 치료소 가자.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그는 강요했다. 나는 거부했다. 아빠, 이게 제 진짜예요. 그는 화를 내며 수아 그 여자 때문에 라고 소리쳤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수아 누나의 원룸으로. 누나, 나 여기 살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밤에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행복했지만 불안도 컸다. 그러나 배신의 두 번째 물결. 혜진이가 다시 나타났다. 지은아, 미안. 내가 잘못했어. 도와줄게. 그녀는 후회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왜 이제 와? 그녀는 내 아빠가 부탁해서. 화해해. 함정이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보낸 거였다. 나는 수아 누나에게 말했다. 누나, 조심해. 하지만 너무 늦었다. 혜진이가 몰래 사진을 더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 이상한 사랑시라는 제목으로. 소문이 퍼졌다. 스튜디오에 항해 전화가 왔다. 동성애자. 사업 그만해. 수아 누나는 무너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안아주며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멀어지는 빛반이. 내가 떠날게. 내 아빠랑 화해해. 그녀의 말에 나는 절규했다. 누나, 제발. 하지만 그녀는 짐을 챙겼다. 사랑해, 지은아. 하지만 이건 끝이야.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무너졌다. 원룸은 텅 비었고 내 가슴도.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아빠, 다 망쳤어. 그는 집으로 와라고 했다.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내가 그 여자 버리면 그의 조건. 나는 울며 못해요. 한국의 가족에는 때론 족쇄였다. 여름 끝, 나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 앞에서 그녀를 생각했다. 누나, 어디 계세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 없음. 그곳에서 나는 일기를 썼다. 우리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나의 치유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서울의 단풍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잿빛이었다. 대학을 복학했지만 디자인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친구들은 피했고 혜진이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무지했어. 나는 찢어버렸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최소화되었다. 그는 나를 문제아로 보았고 나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다. 아빠,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어느 날 물었다. 그는 한숨 쉬며 내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어머니의 죽음이 그의 트라우마였다. 수아 누나의 소식을 들었다. 공통 지인에게서. 스튜디오 문 닫았대. 지방으로 가서 왜 내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정지되어 있었다. 나는 찾아 나섰다. 부산으로, 그녀의 고향. 기차에서 창밖을 보며 울었다. 누나, 왜 떠났어? 부산에 도착해 바다를 보며 그녀를 불렀다. 운 좋게 그녀를 찾았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아 누나, 그녀가 돌아보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멈췄다. 지은아. 어떻게, 우리는 카페 뒤 골목으로 갔다. 누나, 왜 연락 안 했어? 나는 울며 물었다. 그녀는 내가 자유로워지라고. 나 때문에 고통받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안아 울었다. 누나, 없이 못 살아. 키스가 이어졌다. 바다 바람이 우리를 감쌌다. 부산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녀의 작은 방에서 과거를 털어놓았다. 남편의 폭력, 사회의 시선. 다 피곤했어. 나는 이제 함께 싸워요. 라고 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로 돌아가 사업 재기. LGBT 테마 디자인 스튜디오 어때?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에 내 영혼이 살아났다.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수아 누나를 용서해주세요. 제 사랑이에요. 그는 화를 냈다. 안 돼. 내 미래 망쳐.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빠의 사랑이 이거예요. 제 진짜를 부정하는 거. 그는 침묵했다. 그날 밤 그는 편지를 남겼다. 생각해보마. 하지만 조심해. 카페 소문은 여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임을 만들었다. 작은 워크숍, LGBT 청년들을 위한 디자인 클래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새겨보자. 수아 누나의 리더십의 사람들이 모였다. 혜진이도 왔다. 도와줄게. 속죄로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배신이 용서로 변했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가 왔다. 전 남편이 나타났다. 수아, 내 사업 방해할게. 그 애 버려. 그는 협박했다. 수아 누나는 공포에 떨었다. 지은아, 도망가. 하지만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안 피할 거예요. 법정 싸움. 한국의 법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증언했다. 이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고소 과정에서 수아 누나의 과거가 드러났다. 폭행 기록, 이혼 서류. 미디어에 실렸다. 디자이너의 비밀 연애 그 논란이 일었다. 보수 단체가 항의 시위를 했다. 동성애는 한국 문화를 망쳐 그 시위 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섰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이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포기해. 하지만 그의 눈에 변화가 있었다. 내 어머니도 비슷한 비밀을 가졌어. 그래서 떠난 거 아니야? 충격적인 고백. 어머니도 LGBT였다.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무서웠어. 그 순간 가족이 재건되었다. 그는 우리를 안아주었다. 행복해라. 겨울이 다시 왔다. 이번엔 눈이 아니라 희망의 빛이었다. 소송은 우리 승리. 전 남편은 처벌받았고 스튜디오는 재개했다. 골뱅이 소워지 디자인 우리 이름이 새겨진 브랜드. LGBT 커뮤니티와 협업해 무지개 문양 한복을 만들었다. 전통과 포용의 만남, 언론이 호평했다. 한국의 새로운 물결. 아버지와 화해했다. 그는 스튜디오에 와 예쁘네 라고 했다. 수아 누나와 악수하며 미안했다. 가족 식사에서 우리는 떡을 나눴다. 새해 복 많이.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혜진이는 파트너가 되었다. 함께 싸워 배신이 우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로맨스는 여전했다. 한강 다리 아래 눈 쌓인 밤. 누나, 영원히 함께해요. 나는 반지를 꺼냈다. 한국식 약속, 동성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만의 서약. 사랑해, 지은아. 그녀의 키스가 눈송이를 녹였다. 인생은 여전히 도전이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걱정.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워크숍에서 젊은이들이 고마워요 라고 했다. 당신들 덕의 용기나 그게 우리의 승리였다. 한국의 보수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이 피어났다. 어느 날 비가 왔다. 그 비처럼 우리 사랑도 시작되었다. 창가에 서서 나는 그녀를 안았다. 그날 이후 잊지 못했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우리는 웃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함께라면 괜찮다. 이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한국의 거리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더러운 물속에서도 아름답게